안녕하세요. 영어 명언과 철학적 사색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Words like clothes get old-fashioned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words,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들, 언어들, 말들은 옷들과 마찬가지로 get old-fashioned, 우리가 흔히 한물간, obsolete, old and useless 한 걸 old-fashioned라고 그러죠. out of fashion, 패션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물이 갈 수가 있다. 즉 구태연한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다. 이 말들이 스테레오타이프화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낡은 옷처럼 패션에 뒤떨어질 수가 있다. 즉 그것이 이 단어가 old fashioned가 되고 여기 me는 우리가 이렇게 치사하고 관대하지 않고 유치하고 쪼잔한 이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좀 품위가 떨어지는 degraded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품위가 낮은 비천한, 그러니까 old fashioned, 유행에 뒤질 수가 있고 그 말들이 비천해질 수가 있고 ridiculous 혹은 우스꽝스러워질 수도 있다. 논리가 안 맞는 unreasonable, silly, nonsense 같은 거 ridiculous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쓰던 말들 중에 놈이라는 말이 있죠. 그땐 욕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엔 욕인 거죠. 양반 굉장히 지체 높은 그 사람들을 말했던 겁니다. 그 선비 계급이었죠. 근데 오늘날 이 양반이 그러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반쯤 욕으로 받아들여요. 이와 같이 어휘가 시대에 따라서 전성되고 혹은 변하고 그렇게 먼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년 전까지 잘 쓰이던 말들도 오늘날 쓰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의복처럼 유행에 뒤지게 되고 비천해지고 논리가 안 맞고 우스꽝스러워지게 된다. 바로 그럴 때 그 단어들은 have been for some time laid aside. 바로 have been laid aside. 옆으로 치워지게 되는 것이다. sometime, 일정 기간 동안 그때 단어들은 그 말들은 옆으로 제쳐놓게 된다는 겁니다. 즉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인구에 회자된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인구에 회자되지 않고 죽은 언어가 되다시피 한다는 거죠. 윌리엄 해즐리트의 명언이었어요.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You too will know me. 서로 너무나 잘 알게 되면은 식상한 언어들이 오고 가요. 그러면서 어느덧 둘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인격의 선을 넘어서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의 선을 넘나드는 말을 스스럼없이 건네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친하니까 서로 이해하겠지라고 이렇게 함정을 파게 됩니다. 굉장히 큰 오산인 거죠. 친할수록 그 인격의 선을 잘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도 바로 그런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은 낡은 언어, 친하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낡은 언어들, 그걸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멋진 여성이 있는데 앞에 비치 플리즈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좋은 말이 아닌 것이죠. 예. 뭔가 그 낡은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 대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The best mentor you can find is up to you.
최상의 멘토,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멘토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여기 멘토를 찾는 방법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늘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바깥에서 찾는 방법, 바깥에서. 그게 신이든 경전이든 훌륭한 스승이든 아니면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든. 또 하나의 방법은 내 안에서 찾는 방법이 있었죠. 명상,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위대한 영성을 찾아내는 것. 동양의 종교들이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죠. 그래서 위대한 스승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위대한 영성을 찾아내고 실천하고 거기에 환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자유인 거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도 좋겠고요. 요즘에는 훌륭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을 손쉽게 구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 매체, 기타 여러 가지 방법.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썼던 아까 좀 전과 다시 주제가 연관되는 건데 이렇게 old-fashioned한 words, mean and ridiculous words 이런 단어들 이게 제가 과거에 썼었던 단어들이라면 그런 단어들은 이 구태의연한 말들, 진보하고 상투적인 말들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아주 그런 천박한 단어들 대중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안 써도 될 그런 말들 품이 없고 식상한 언어들 이런 말들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신의 속물근성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모든 걸 돈으로 재단하고 세속적인 성공만을 운운하고 자 이렇게 속물근성 이런 걸 그대로 드러내는 정형화한 어떤 유행어들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말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들 대박나세요. 이게 과연 정말 상대방에게 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그러한 흔히 말하는 흥부가 받은 대박 같은 금은보화가 한 사람에게 쏠린다면 나머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만 어떤 시험에 입시시험에 취직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부모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올바른 기도 방법이 아닌 거겠죠. 내 아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이어야지 내 아이가 꼭 붙게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독단인 겁니다. 여러 가지로 모순되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일 뿐인 그러한 기도인 거죠. 그 다음 봉건 시대를 옹호하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말들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아니면 지인들에게 그런 사고방식 특히 위험한 것 남존여비 그런 사고방식 남녀 불평등에 입각한 그러한 사고방식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자 이런 사고방식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주제넘은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행위들을 저질러요. 저부터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해서 주워 담을 수 없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한들 그게 자기는 10번, 20번 생각해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건넸는데도
되돌아오는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말도 건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더 여러 번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인들 간에 무모하고 백해무익한 말들, 우린 이런 말들을 그냥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습니다. 역시 벗들 간에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말들, 말하고 나서 아차 하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 친구가 그냥 웃어 넘기긴 하지만 사실상 그 친구 마음에는 어느 정도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자, 그때는 용기를 내서 제대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다시 마음을 환하게 열 때까지 제대로 사과를 하셔야 돼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가게 될 때 그 앙금이 오래 남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했더라면 좋았을 말들, 어떤 칭찬의 말들, 격려의 말들, 사과의 말들, 아니면 보고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근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시기가 부적절해서 어색해서 역시 시기를 놓쳤다라고 그러죠. 그런 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기를 놓친 말들, 비슷한 맥락의 말들인 거예요. 젊은 날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굉장히 어렵죠. 데미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데미안에 보면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의 어머니를 좋아하죠. 나이를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미의 여신처럼 생긴. 근데 그 데미안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너의 언행을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보라. 그게 진정한 사랑 고백이 아니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라고 무턱대고 가서 말을 건네고 멀어지고 회피당하지 말고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눈물겹게 노력하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의 언어에 더 가깝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말들이 지금까지 내 언어의 숲에, 내 언어의 정원에 살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면, 언어의 흔적들이었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언어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언행으로 한 차원 더 높게 발돋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